지금 대한민국 국방의 심장부에서 아주 조용하지만 그래서도 치명적인 붕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군 전투력의 척추라고 할 수 있는 간부들이 군복을 벗는 대탈출 현상인데요. 이건 단순히 일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안보의 미래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아주 명백한 위기 신호입니다. 오늘 시사포커스에서는 이 위기의 본질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지속 가능한 해법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먼저 이 위기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인구 절벽 문제를 짚어보고요. 이보다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는 군의 허리, 즉 간부층의 붕괴 현상을 심층 분석하겠습니다. 이어서 도대체 그들은 왜 군을 떠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파헤쳐보고요. 미래 국방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것들을 냉철하게 검토한 뒤에 정예의 강군을 위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장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위기의 시작점이죠. 이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된 인구 절벽이 우리 국방에 과연 어떤 실질적인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 차가운 현실을 데이터로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이 질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더 이상 미래 세대에게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 사회가 답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군대를 구성하는 누가라는 인적 기반과 그들을 훈련시키고 운영하는 어떻게라는 시스템, 이 두 가지 핵심 축이 지금 동시에 무너져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현실은 그야말로 충격적입니다. 왼쪽의 높은 막대를 한번 보시죠. 불과 10년 전인 2014년만 해도 37만 명에 달했던 20살 남성 인구. 그러니까 당장 입대할 수 있는 병역 자원이 말입니다. 오른쪽 낮은 막대처럼 지난해에는 25만 명으로 무려 3분의 1 가까이가 그냥 증발해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군의 총병력 50만 명 선은 이미 붕괴됐고요. 내년에는 45만 명 수준까지 줄어들 전망이라고 합니다. 국방의 양적 기반이 말 그대로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미래는 훨씬 더 암울합니다. 이 타임라인을 좀 보시죠.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뒤인 2037년이 되면 입대할 청년은 19만 명으로 줄어들고요. 2042년에는 12만 명 수준까지 뚝 떨어집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현재의 징병 시스템으로는 최소한의 상비 병력을 유지하는 것조차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지는 시점이 바로 우리 눈앞에 닥쳤다는 명백한 경고등인 셈입니다. 병력 부족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이 표가 그 실질적인 안보 공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6년에 59곳이었던 4단급 이상 부대가요, 무려 17개나 사라져서 지금은 42곳만 남아 있습니다. 특히 70년간 중부전선을 굳건히 지켜왔던 이기자 부대의 해체는 정말 상징적인 사건이죠. 부대가 사라진다는 건요, 그 지역을 방어할 힘에 구멍이 뻥 뚫린다는 뜻입니다. 더 큰 문제는 부족한 병력을 어떻게든 채우려고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하면서 사실상 군 복무에 부적합한 인원까지 입대해서 각종 사건 사고와 전투력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병사 수가 줄어드는 것보다 어쩌면 더 치명적인 위기가 군 내부에서 아주 조용히 하지만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군 전투력의 척추이자 모든 경황과 노하우의 저장고라고 할 수 있는 숙련된 간부들이 군을 떠나는 현상, 바로 질적 붕괴입니다. 탈출은 지능순. 지금 군 내부에서 공공연하게 퍼지고 있다는 이 자조 섞인 말, 정말 뼈 아프지 않습니까? 국가에 대한 헌신과 사명감이 어쩌다가 지능이 낮아야 버틸 수 있는 일로 전락해버린 걸까요? 바로 이 한 문장 속에 오늘 우리가 파헤쳐야 할 모든 문제의 본질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자, 통계는 이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정년을 채우지 않고 스스로 군복을 벗는 희망전역 간부 수가요, 불과 4년 만에 2배 이상 폭증하면서 창군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잠시 군을 떠나는 휴직자 역시 2배 넘게 늘었죠. 이건 단순한 이직 현상이 아닙니다. 조직의 근간이 무너지는 말 그대로 엑소더스입니다. 그런데 이 통계의 이면에는 더욱 뼈아픈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군을 떠나는 간부들의 86%가 야전에서 병사들을 직접 지휘하고 부대 운영의 실무를 책임지는 부사관과 위관장교라는 사실입니다. 소위 중위, 하사, 중사, 군의 가장 중요한 허리계층이 그냥 통째로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최첨단 무기가 있어도 이걸 운용하고 병사들을 이끌 사람이 사라지고 있는 거죠. 나가는 사람은 역대 최다인데 들어오겠다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95%에 달했던 육군 부사관 충원율이 42%, 거의 반토막 이하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장교 양성의 핵심 통로인 학군단 ROTC는 지원자가 급감해서 초미니 학군단이 속출하고 있고요. 창설 6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정원 미달 사태까지 맞았습니다. 그야말로 총체적인 붕괴 상황입니다. 한때는 누구보다 뜨거운 사명감으로 군에 몸담았던 이 청년들은 도대체 왜 군복을 벗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지금부터 그들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서 이탈의 근본 원인을 3가지 키워드로 나눠서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바로 애국회의, 무너진 자부심, 그리고 사라진 비전입니다. 7년간 복무했던 한 예비역 중사의 이 한마디는 그들이 겪었을 깊은 고뇌와 배신감을 함축적으로 보여줍니다. 현재형이 아닌 과거형으로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그 첫 번째는 바로 군의 가치 제한이 근본적으로 붕괴해버린 현실, 이른바 애국폐의였습니다. 이 표가 바로 애국폐의의 민낯이자 군의 가치 제한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내년부터 병장 월급은 205만 원에 달합니다. 물론 병사 초호 개선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죠. 하지만 문제는요. 이들을 지휘하고 그들의 생명까지 책임져야 할 하사 1호봉의 월급은 약 2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간부들은 월급에서 숙소비, 식비, 세금 같은 온갖 비용을 다 떼고 나면요. 실제 손에 쥐는 돈은 병사보다 적어지는 월급 하극상이라는 기막힌 현실이 발생합니다. 책임은 무한히 커지는데 보상은 오히려 줄어드는 이 구조적 모순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경제적인 문제는 월급만이 아닙니다. 24시간 부대를 지키는 당직 근무 수당, 최저시급에도 한참 못 미치는 평일 1만 원, 주말 2만 원입니다. 한 달에 200시간 넘게 초과 근무를 해도 수당은 최대 67시간까지만 인정되고요. 장마철에 비가 새는 관사를 자기 돈으로 수리하고 잦은 훈련과 비상대기로 가족과 생이별하는 생활은 거의 일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과연 헌신을 계속 강요할 수 있을까요? 많은 전직 간부들은 스스로를 군인이 아니라 전투복 입은 회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경제적인 어려움보다 어쩌면 더 견디기 힘든 문제일 수 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본질과 자부심을 잃게 만드는 비본질적인 업무와 불합리한 환경 때문이죠. 간부들이 느끼는 가장 큰 자괴감은 국가가 군인을 전투 전문가가 아니라 돈 안 들고 쉽게 쓸 수 있는 인력으로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정예 특수부대원을 모아놓고 전투와는 아무 상관없는 태권도 시범을 연습시키고 간부들이 병사들의 정신과 진료 예약을 위해 일일이 전화를 돌리는 게 현실입니다. 창고정리 경연대회 같은 보여주기식 업무에 동원될 때 전투준비라는 군인의 본질적인 사명감은 소모되고 자부심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병에 성공하면서 강군을 유지하고 있는 미군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그 차이는 정말 극명하죠. 미군 성공의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바로 헌신에 걸맞은 합당한 대우입니다. 높은 급여는 물론이고요. 주택, 의료, 자녀 학비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파격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제대군인 지원법, 이른바 GIB를 통해서 전역 후에 대학 교육과 사회 진출까지 돕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군인에 대한 사회 전체의 깊은 존경심이 이들을 지탱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가요? 자, 이처럼 심각한 위기 앞에서 모병제나 여성 징병제, 군 첨단화 같은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접근이나 단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건 더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각 대안이 가진 명확한 가능성과 한계를 냉철하게 검토해야 할 시간입니다. 거론되는 주요 대안들은 저마다 명확한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먼저 모병제,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데는 유리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들고 지금 같은 인구 감소 시대에는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죠. 실제로 모병제를 도입했던 대만은 다시 징병제로 돌아왔고 미군조차도 모병 목표를 채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성 징병제는 병역 자원을 늘릴 수는 있지만 극심한 사회적 갈등과 천문학적인 시설 예산이 발목을 잡습니다. 군 첨단화 역시 올바른 방향이지만 이 첨단 장비를 운용할 숙련된 간부가 없다면 그건 그냥 고철덩어리에 불과하겠죠. 결국 어느 하나도 만병통치약은 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없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 하나의 정답이 없을 뿐이죠. 특정 방안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이제는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현실에 맞는 종합적인 비전과 단계별 실행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 핵심은 바로 사람에 대한 투자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첫 번째 긴급과제는요, 급여와 수당을 현실화하고 주거 환경을 전면 개선해서 지금 떠나고 있는 간부들을 붙잡는 겁니다. 즉, 무너지는 둑부터 막는 거죠. 이게 안정되면 두 번째로 징병제의 안정적인 병력 수급과 모병제의 전문성을 결합한 한국형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을 시작해야 합니다. 징병제를 유지하되 직업군인인 간부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군을 매력적인 직업으로 만드는 모델이죠. 그리고 그 단단한 기반 위에 마지막으로 첨단 장비를 운용할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사람 중심의 군 첨단화를 추진해야 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분석의 결론을 말씀드릴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국방에 마주한 이 인력 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의 생존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안보 붕괴의 임계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안보는 공기와 같아서 잃기 전에는 그 소중함을 모른다고들 하죠. 그리고 한 번 무너지면 결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 마지막 질문, 그들이 군을 떠난 것인가? 아니면 군이 그리고 우리 사회가 그들을 떠나보낸 것인가? 이 질문은 비단 국방부나 정치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답을 찾아야 할 무거운 숙제입니다. 국가의 존립이 걸린 이 문제 앞에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결코 많지 않습니다.